서울시 안에서의 그 국민들의 혼란과 걱정들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4월 12일이었습니다. 상생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장께서는 마포와 강동구에 있는 헬스장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을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콜센터와 물류시설 등의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시범 도입으로 인해서 13억 4천만 원 예산이 결국은 낭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 해제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금 더 이 지자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협조해서라도 방역 당국이 이 코로나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방역 대책이 조금 불합리한 게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빨리 지원하고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 중요한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 당국에 대한 책임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정부에서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잘못은 또 인정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또 투명하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더 납득되어지고 또 설명되어지고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다만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과연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조 그리고 설득 이런 것들은 얼만큼 잘 하고 계셨는지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총리님께 여쭐 텐데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의 확진자 숫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에 띌 만큼 많은 숫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안에서의 그 국민들의 혼란과 걱정들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4월 12일이었습니다. 상생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장께서는 마포와 강동구에 있는 헬스장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을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4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환불을 요구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을 그 시범 사업으로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 정지나 제한 조치에 대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얼마나 그분들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총리님? 예, 그렇겠죠.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정도로 이 질병의 여파를 막아내야 되는 그게 가장 우선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서민 경제에 이런 주름살이 온다는 것을 뭐 매일매일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자꾸 그런 이제 고통을 감내해 주십사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4월 27일에 콜센터와 물류시설 등의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결과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14만여 건의 검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양성이 6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 6명 중에서 PCR 검사를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 가운데 3명만 확진이 됐습니다. 이 자가검사 키트는 그만큼 불확실성,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확진자 숫자를 적은 숫자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적당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안 하는 것일 테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만 사용해 달라. 그만큼 이제 소위 검체 과정에서도 이게 개인이 스스로 하시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의 이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으로 인해서 13억 4천만 원 예산이 결국은 낭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 해제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혼란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 당국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 현장에서 혼란을 감내해야 되는 것들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지자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협조해서라도 방역 당국이 이 코로나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믿음감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초기에 그 서로 당선돼서 취임하신 시장님도 조금 아마 캠페인 과정에서는 조금 정부의 방역 대책이 조금 불합리한 게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에 대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거의 일상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또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예산들을 보면 이 방역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 투입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대학에 좀 구멍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부총리님께 몇 가지만 여쭐 텐데요. 2학기 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방역 준비를 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런 유행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부에서 제출했던 방역 인력 관련돼서 한시 지원한 그 안을 좀 살펴봤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하는 게 제 머리로는 잘 계산이 안 됩니다. 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학원 다 합해서 374개교가 되는데요. 그 한 개 학교당 5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 그러면 이 5명의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는가를 봤더니 학교가 한 곳당 통상적으로 28개의 동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단과대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수업은 9시부터 6시까지 거의 매 시간마다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 수는 평균적으로 4,8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대학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으로서 저렇게 5명 가지고 그것도 하루에 4시간만 방역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충분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 희망사항이 충분히 방영되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대학은 특히 건물도 많고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한 대학당 10명에 8시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실제로 20대들의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이 저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방역 활동이 더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은 20대들의 이 확진자 수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사이에서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20대들을 보호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활동량도 많고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공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초중고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뭐 노인 요양시설이나 초중고 이런 곳들은 다 충분하게 지원이 돼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학은 적은 예산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또다시 20대들에게 불공평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요. 조금 더 여기 이제 기재부 총리님도 계시고 총리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통업체의 매출 성장은 오히려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2월과 12월에는 매출도 톡 튀는 거를 수치로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가운데 쿠팡 같은 경우는 작년 안에 매출이 95% 증가해서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노동자들의 업무 증가는 당연히 수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과로사한 사안들도 추정되는 것들도 꽤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쿠팡 택배 노동자 과로사 현황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년, 21년에만 해도 저렇게 많은 숫자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휴식권조차 빼앗고 있는 쿠팡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하차와 분류 작업을 하는 사람을 헬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헬퍼들이 이제 그 항의를 했겠죠.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았던 건데요. 항의가 이어지자 쿠팡 측에서는 유급휴가 대신에 연차수당만 지급하겠다고 공문을 안내합니다. 그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시면 저 왼쪽 위에 보면 이제 쿠팡 그 표시가 있죠. 오른쪽 위에 빨간 박스 보시면은 쿠펀치 시스템 개발 전에는 연차 수당으로만 지급합니다. 즉 연차 휴가는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권을 줘야 됩니다. 당연한 권리죠. 그러면 이렇게 1,000명 이상의 중견기업 중에 쿠팡처럼 이 근로기준법 60조가 규정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말에 저희들이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을 포함해서 한 3개 정도의 업체를 봤었는데요. 3개 업체 감독을 했었는데 연차 유급휴가 관련된 위반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저 공문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이 사안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책임자 처벌과 그리고 이 행정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상황을 살펴보고요. 필요하다면 조치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당연한 쉴 권리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